안녕하세요. 알고사 원리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일단 기사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프리카에서 번진 건 아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 동남아 쪽, 그러니까 여기 써있죠. 중국과 베트남 등 인접국 확산되면서 북한까지 확진 판정을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건 시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낙연 총리가 ASF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에요. 요게 남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가동해라 라는 오늘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지난달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월 달을 말하는 겁니다. 5월 말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걸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유입이 공식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했다고 하고요. 확진 판정은 한 건이고 주소는 뭐 우리가 크게 자세하게 알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실제 ASF 전문가인 이 교수님이 미국 공영 라디오 매체에서 중국의 ASF 발생은 인접국가 한반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충분하다. 특히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 위험이 가장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기사는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자세하게 뭔지 알아볼게요. 그냥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돼지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고 하고요. 이것 말고도 그런 우리 이제 기생충이나 뭐 진딧물, 모기 이런 것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왜냐면 모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혈액을 이동시키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요. 고병원성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입니다. 근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치료제가 없어요. 백신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걸리게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있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동물 관련 백신주에서 뭔가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구제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올 초에 명절 때죠. 그때 구제역 어디 몇 군데 확진 판정 나와가지고 이 백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앙 백신이었습니다. 중앙 백신 한번 볼게요. 제가 예전에 방송 한번 했을 때 요때 매수한다고 막 그 얘기했던 건데 일단 이 다음에 올라갔다가 빠졌죠. 근데 지금 잠시만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아닌데 지표 잠깐만요. 예, 중앙 백신 볼 텐데 요때는 명절 때니까 요때는 볼 게 없고 네 잠깐만요 날짜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요만큼 올랐다가 좀 빠졌어요. 그런 다음에 흐르다가 다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이 일단 중앙 백신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2만원에서 21,600원 정도. 10%도 채 안 되게 오른 거죠. 그럼 다음 우진 BNG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진 BNG는 많이 안 빠지고 잘 갔네요. 네. 상대적으로 이때 4월 달에는 많이 오르진 않았으나 아니죠? 4월 달에도 많이 올랐네요. 차트가 그냥 그래 보이는 것 뿐이지. 이렇게 보면은 빠지지 않고 쭉 갔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 백신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7%나 상승을 했네요. 제일바이오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동물 백신 관련주예요. 얘는 중앙 백신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강한 모습이죠. 이날 지난주 금요일에 고가가 거의 24%고요. 오늘은 장중에 10%까지 급등했다가 2.75%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이 좀 실렸는데 지금 이거는 차트 분석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냥 이슈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얘를 차트로 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이 이슈 때문이라기보다도 누군가는 이걸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자, 중앙 백신 받고 체시스를 볼게요. 체시스는 여러분 얘는 백신 관련주가 아니에요.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고 갈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체시스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 개요를 볼까요? 자동차가 있죠? 회사 개요. 자, 1989년 설립 이래 자동차 샤시, 뒷차축, 자동차 관련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요, 최근에 움직임이 수소차 섹터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얘가 돼지열병 관련주, 백신주들과 함께 움직이느냐,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재밌는 게, 이 자회사로 넬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동물 보이시죠? 자, 보시면은, 여기도 회사 소개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사업 보면은, 자, 기능성 식품 사업, 그러니까 사료 같은 거, 미생물 제제 이런 게 있고, 자, 여기 있어. 기능성 사료, 동물용 의약품, 친환경 비료. 근데 여기서 볼 거는 사료와 의약품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음식물 사료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사료를 먹여서 감염을 축소시켜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한번 줬고요. 이후에 동물용 의약품, 북한에 들어왔다 이제 그래 버리니까 동물용 의약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료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료를 먹여라 라고 하니까, 음식물 배제시키고 사료를 먹여라 라고 하니까 이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체시스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재밌지만 그것보다도 기사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치사율 100% 아프리카 돼지열병 왜 백신이 없나? 라는 내용이 있어요. 60년대 생독 백신 썼지만 돼지 후유증 심각해서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제품이 없었던 거예요. 자, 최초로 발병한 게 1921년 케냐래요. 최근에 유행하는 국가가 이런 나라들이고, 발병 시 살처분. 그냥 걸리면 죽는 거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선물 거래소에서 돼지 돈육 선물이 엄청 급등을 했었죠.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높은 치사율과 전염성, 감염되면 확산을 막기 어렵고 치사율 100%. 여하튼 여기서 볼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백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를 볼게요. 코미팜의 판킬, 원탑콘, 이런 내용이 있죠.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우진 BNG도 자사 소독제인 AS 사용 허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자사 소독제예요. 이건 소독제. 조금 영향은 있겠네요. 가장 영향이 큰 건 코미팜. 넬바이오텍 보이시나요? 제 눈엔 안 보여요. 넬바이오텍.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구제역에서 무슨 인증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있었거든요. 근데 왜 넬바이오텍 때문에 체시스가
체시스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시스 분봉으로 볼게요. 자, 10분봉 이렇게 보면 되지. 자, 여기서 갑자기 팍 올랐어요. 뭐야 얘? 상한가를 찍었어요. 상한가를. 일봉으로 보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체시스가 수소차 관련 뭐 크게 없었어요.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관련도 없는 넬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체시스가 급등이 나왔느냐? 이유가 그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 들어왔다는 내용 때문에. 오늘도 20% 나갔어요. 코미팜 한번 볼게요. 코미팜 보이세요? 뭐 크게 체시스보단 오히려 지금 4월부터 이래요. 뭐 딱히 없는데? 오히려 체시스가 더 보기 좋습니다. 차트가. 그쵸?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총도 600억밖에 안 되고 유통비율도 58%. 그냥 제 생각엔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누가 쭈무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저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보고 그냥 저와 이제 보다가 재밌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체시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장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시스는 자동차 만드는 기업인데 무슨 거기서 이제 그래서 넬바이오텍이 나온 거고 넬바이오텍을 가봤더니 ASF랑 관련 있는 거는 구제역 좀 엮으면 엮을 수는 있는데 딱히 없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팩트보다도 뭔가에 관련성 있는 거를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재밌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사료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음식물 사료를 하지 말아라. 음식물 사료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료 관련주들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료 관련주 이지바이오가 있겠네. 이지바이오만 볼게요. 사료 관련주 매우 약하네요. 이지바이오 매우 약해요. 다른 거 볼까요? 팜스코 약하네요. 여기까지만 보고 그러면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반사이익. 그러니까 얘가 좀 되는 거. 그거 보면은 닭고기가 있겠죠? 많이 커. 여러분 마니커가 요때부터 해가지고 진짜 많이 컸어요. 더 컸어요. 와, 이게 되게 웃긴 게 보통 여기서 이렇게 딱 나왔으면은 여기선 들어가기 참 애매한 자리인데 여기까지 버티고 근데 대부분 다 이쯤에서 손절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어. 아니 뭐 여기서 매수했나? 여기서 매수했어도 여기까지 내려갈 때는 무서워서 못 버티죠. 근데 버틴 사람들은 여기까지 다시 간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건 못해요. 만약에 전 들어갔으면 여기서 잘랐을걸요. 여기서 잘랐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먹고 나왔겠지. 여기서 자르든지 여기에 들어갔으면은 여기서 먹고 나오든지 여기서 먹고 나오든지 여기서 못 팔았으면은 여기서 팔았겠지. 만약에 안 팔았으면 여기서 팔았겠지. 근데 팔았더니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럼 하림도 볼까요? 하림보다 마니커가 차트가 더 좋네요.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얘는 여기에서 들어갈만 했네. 3,000원대에서 여기만 안 깼으면은 요거 손절가 잡고 들어가 볼만 하잖아요. 뭐 121선 깨졌다고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전저점이 여기니까 요거 한번 딱 잡아가지고 저가 2,980원 한 2,850원 잡고 들어가 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딱 여기서 먹고 나왔겠다. 체시스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나 안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웃긴 게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대체를 되는 게 아닌 종목들도 이 체시스처럼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오늘도 뉴스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티슈진 지금 거래 정지 중입니다. 오늘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 압수수색 착수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라는 제품이 있어요. 인보사. 이 인보사라는 제품이 있는데 얘가 내용을 한번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보사가 언제 쓰는 건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제가 어떤 제품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켈렌 앤 로렌스 그레이드거든요.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골관절염 아픈 거에 척도가 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약간의 통증, 협착 시작, 협착 심화, 관절 완전 협착, 항상 심한 통증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단계에서는 진통 소염제나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습니다. 이 히알루론산 주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몇 번 치료를 받으면. 근데 요게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늦춰줄 수는 있지만 이게 천천히 지속적으로 나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단계가 되었을 때는 얘가 소염제나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에서 인공관절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돼. 그냥 좀 참고 진통제 먹고 아플 때마다 그냥 좀 쉬고 여기서는 더 아프지만 여기서도 무릎은 어느 정도 멀쩡한데 여기에서 좀 뭐 3.5단계로 갔다고 하면은 모를까 뭐 2.8, 2.7 이 정도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술하기가 애매한 상태. 요때는 그냥 약 먹고 또 참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트리트먼트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백기를 채워줄 수 있는 약제가 필요한데 요게 바로 코오롱 티슈진에서 개발한 인보사 케이주라는 주사제예요. 2개거든요. 치료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뭔가 여기에서 연골이 재생됐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근데 이제 기간은 한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했는데 2년 동안도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여하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공백을 막 메꿔줄 수 있는 대체제가 필요한데 이상한 종목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 3단계, 2단계, 3단계에서는 주사로 이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라는 제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 4단계로 가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인공관절을 하는데 이게 인공관절도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도 있어요. 그게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입니다. 회사가 메디포스트예요. 그럼 메디포스트는 4단계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인보사는 2단계와 3단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벽이 있어요. 벽이 있습니다. 대체가 될까요? 얘가 대체가 될까요? 아니요. 근데 보실게요. 자,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5월 28일 코오롱 티슈진의 분봉이에요. 거래가 되다가 여기 그 식약처 이제 인보사 관련해 가지고 허가 취소한다는 내용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VI가 발동이 됐어요. VI 발동이 되어 있는 사이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을 보면은 10시 반경이죠. 자, 메디포스트 볼게요. 줄기세포 치료제예요.
자, 5월 28일 어딨니? 자, 여기만 딱 이렇게 보겠습니다. 10시 반. 이때 10시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쭉 올랐어요. 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거 말고 제가 좋아하진 않는 회사지만 이 회사도 있어요. 여기도 아마 줄기세포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됩니다. 얘는 아침부터 올랐다가 자 10시 반 푹푹푹 치고 올라갔죠. 와, 여기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1,500원짜리를 12,350원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몇 프로 오른 거야? 순식간에. 예? 이렇게 요 사이에 이만큼 올려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13.4%를 올렸네요. 얘도 줄기세포기 때문에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긴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든 이건 기대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체제도 아닌데. 근데 대체제라고 끼워 맞추는 게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일도 있잖아요. 왜냐면 회사 다 망해가는데. 예? 사고 팔고. 이 종목이야 뭐 크게 뭐 누군가가 주무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종목인데 그래도 사람들의 심리가 아, 관련주야 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 오늘 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체시스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체시스 참 수수차도 엮여 있고 돼지열병도 엮여 있고 사료도 만드니까 또 근데 그게 또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종목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는데 우리 기생충 관련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생충이란 영화 아시죠? 상탄 거. 얘가 일본을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면서 바른손 ENA가 대장주입니다. 급등을 팍팍 했는데 자, 신기한 게 여기 차트가 분봉 볼까요? 여러분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저는 손절가 한 3%에서 4% 잡고 오늘 종가에 샀습니다. 종가에 샀어요. 왜 샀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샀습니다. 예. 근데 얘가 내일 만약에 하락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절 잡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올라가 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삶과 죽음의 문턱 사이에 있다. 거의 몸을 반쯤 걸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가면은 진짜 세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간 거고요. 바른손 ENA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똑같아요. 얘도 일봉으로 보면은 투자 경고 종목이네. 이렇게 촉구 쳤잖아요. 얘는 대장이거든요. 근데 얘도 예? 이렇게 봐야지. 아직까지 삶과 죽음의 문턱 사이에 있다. 근데 얘도 내일 무조건 가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은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손절하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얘는 안 샀고 제가 산 거는 바른손. 진짜 얘 내일 안 가면 안녕히 가세요다. 여러분 제가 쓸데없이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24분이나 돼버렸는데 오늘 딱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았고 이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한번 얘기하고 싶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고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 다른 테마에서도 분명히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행하시다가 이런 종목도 있더라 그럼 저도 좀 알려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도 보고 또 그런 종목도 공부도 해보고 서로 의견 공유하면 좋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